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자, 연초에 전세 대란을 촉발했던 서울 송파구의 헬로우시티 입주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전세 가격들이 약간 차츰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급매물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낮은 가격대의 전세가 많이 이루어졌던 헬로시티인데요. 현재 거래하는 가격대가 앞으로의 시세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로 실시간 채팅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고 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R&D에셋의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그 2019년도 상반기도 이제 3월 달이 이제 됐습니다. 이제 항상 이제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물어보시다가 이제 앞서 이제 아나운서 앵커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강남 쪽에 있는 어떤 전세가, 헬로시티뿐만 아니라 전세가가 좀 어떻게 보면 약보합세에서 좀 안정기에 좀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적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조금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좀 멘트를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항상 알토마토 이 부동산 TV 방송 보시면서 이 부동산의 어떤 추이 항상 좀 깊이 있게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장님과 함께 이슈 시그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서울시가 2차 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효과가 높은 노선을 중심으로 2028년까지 도시철도 10개의 노선을 확충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소장님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실까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민간 사업자로 좀 진행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그 재정 사업으로 이제 진행하겠다라는 것을 좀 많이 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2028년도까지 구축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발표했는데요. 일단 이 이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을 위해 2028년까지 강북 횡단선 등 서울 도시철도 10개 노선을 확충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경전철 6개 노선 신설과 함께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면목선, 난곡선, 우이신설 연장선, 목동선이 포함됐고 서부선은 기존 세절에서 서울대 입구역 구간에 대피선을 2개소 추가해 완급행 열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보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계획된 강북 횡단선은 목동과 청량리를 잇는 25.72km의 장대 노선으로 강북의 9호선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동쪽으로는 청량역에서 1호선 GTX-C 면목선, 경의중앙선과 연결되고 서쪽으로는 5호선과 연결될 예정인데요.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기존 노선을 개량해 4호선 급행화, 5호선 지선 직결화를 추진하며 서부선과 신림선 연장으로 여의도와 서울대 정문 앞에서 상호 환승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연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은 중장기 마스터 플랜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4월 중 국토교통부에 승인 요청할 예정인데요. 저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는 급행화, 직결화까지 도시철도 계획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서울시 도시철도. 그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알아보시죠. 네, 그 서울시 이제 철도 노선에 대해서 이제 그 계획안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 계획안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획기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또 기존에 있는 노선을 연장을 시켜서 진행하겠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노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그 지선 연결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좀 많이 다뤘었는데 한 번 더 다뤄보기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좀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서울 지역균형 발전의 지표를 이제 10개 노선으로 마련했다. 이제 경전철 6개, 기존선 개량을 해서 2개 노선, 이 네트워크 강화 연장 노선이 한 2개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 네트워크 강화 노선이라는 것은 이제 현재 지금 서부선과 이제 신림선, 이 지선을 연결을 해서 하나로 이제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이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죠. 상당히 좀 획기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여기 이제 그 10개 노선 중에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노선이 이제 하나 있습니다. 이 주목해야 될 노선이 바로 이 강북 횡단선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서부 쪽에 강북 쪽에 또 강북에서 청량리에서 목동을 연결시키면서 어떤 그 급행과 일반 노선을 같이 좀 한번 집어넣어 보겠다 하는 그 계획이 좀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한 2년 정도의 어떤 사업 계획을 좀 마련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많이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비강남권 정도 주변 지역으로 철도 사업을 이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하나의 좀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민간 사업보다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좀 담겨져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북 횡단선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강북 횡단선과 연결되는 환승 노선들이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면목, 난곡, 목동, 우이, 신설, 연장, 강북 횡단선 노선과 이 전체적으로 재정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것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노선을 보게 되면 현재 지금 기존에 있는 노선, 이 기존에 있는 노선 자체가 이 민간 사업주로 좀 진행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었죠.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서울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한번 재정 사업으로 진행한다라는 그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현재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좀 보시게 되면 바로 이 강북 횡단선과 또 하나는 5호선의 어떤 직결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죠. 또 이 관악구로 지나가는 이 서부선 연장 사업, 이 난곡선, 또 이 신림선과 한 번에 다 묶어서 진행을 해보겠다.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도 하나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목동선입니다. 이 목동선 자체가 기존에 이제 신월 쪽에서 이제 서부 터미널 쪽이죠. 서부 트럭 터미널 쪽으로 해서 지상화를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걸 다 이제 지화시킵니다. 지화시켜서 이것도 목동선도 이 재정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될 지역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표현을 좀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뭐 유례신사선이라든가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 사업이라든가 이것도 같이 이제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2028년도까지 구축을 해보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의지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강북 횡단선이고요. 바로 이 목동과 청량리를 지나가게 됩니다. 목동과 청량리를 지나가게 되면 목동과 청량리가 25.72km고 이 역사수만 하더라도 무려 한 19개가 됩니다. 이 총 사업비가 한 2조 5천억 정도가 들어가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축이 된다면 어떤 그 서부권 또 강북권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단지 뭐냐면 이게 경전철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발생되는 지하철보다는 약간 좀 못하지 않느냐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노선 자체가 없는 지역에 들어가는 경전철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파급 효과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목동선과 이 서부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신월동과 이 당상역을 좀 지나갑니다. 12개 노선이 지나가고 약 한 1조 정도가 재정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 목동선이 또 당산역과 연결이 되면서 이 기존 노선을 이용을 합니다. 근데 목동 쪽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좀 묶여져 있죠. 아파트 단지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파급력이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또 하나는 이 서부선입니다. 이 서부선 자체가 현재 지금 세전에서 서울대 입구역으로 지나가는데 이게 좀 완급행 노선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도 하나의 좀 포인트로 좀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처로 찾으시기에는 기존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어떤 기대치를 이 도시철도 이 기본 계획 안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이 바로 여기 포인트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둔촌동역과 이 구분다리역입니다. 둔촌동역과 구분다리역을 직결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아마도 이거는 총 사업비 자체가 한 2천억 정도밖에 들어가지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치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둔촌역과 구분다리역을 직결화시키게 되면 현재 그 고덕 쪽 주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강남 쪽으로 진입하셨을 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한 2개 역사를 좀 환승을 해서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둔촌역과 구분다리역이 지나가게 되면 현재 지금 9호선 라인과 현재 지금 3호선 라인을 바로 이용해서 강남으로 진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총 사업비 자체가 상당히 좀 적습니다. 적은 대신에 파급력은 상당히 좀 세다. 그래서 앞으로 이 둔촌역과 구분다리역의 어떤 기대치가 상당히 좀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개별적으로 좀 개별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이 강북 횡단선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요 경유지를 보시게 되면 바로 청량리역, 월곡, 또 정릉이라든가 상당히 좀 중요한 노선에 현재 지금 역사가 좀 들어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중에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등촌동입니다. 이 등촌동과 등촌 이동주민센터, 이 목동 사거리 인근, 이 목동역 바로 위쪽에 이제 목동 사거리가 되겠죠. 그쪽으로 해서 강북 횡단선이 지나간다는 것도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 밀집되어져 있는 곳에 이 목동선이 지나간다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목동선의 그 노선 자체를 보시게 되면 현재 그 목동 당산과 이 목동병원, 목동공원, 여기가 이제 그 목동에 있는 단지가 양쪽으로 해서 크게 밀집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목동역에 대한 목동선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오목계역과 오목계역에서 지나가는 이 서부터미널 주변, 또 강월, 또 신월동 쪽 주변 지역은 바로 옆에 이제 신월 IC의 어떤 그 지하 사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주변에 있는 어떤 그 다세대 빌라들의 어떤 가격도 좀 기대치를 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좀 위쪽에 올라가는 마곡과도 또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동선의 어떤 그 기대치, 목동선의 어떤 투자처로서는 상당히 좀 밀집되어져 있는 부분, 또 이제 어떤 갭 투자로서 진행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서부선의 어떤 구축 연장 계획 사업뿐만이 아니라 이 서부선과 신림선, 이 낙궁선을 직결화하겠다라는 내용이 하나가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존 노선 자체를 서울대 입구역에서 끌어들여서 끌어들여서 신림선과 서부선을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 입구역에서 서울대 정문까지 끌어들여서 서울대 쪽 주변 지역에 있는 주차장 쪽 지역까지 직결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 하나가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신림선과 남곡선이 만나면서 이 여의도에서 연결하는 신림선 연장 사업도 직결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서부선 자체를 급행과 완행을 만들면서 기존 노선이 없는 이 남곡 지역이라든가 신림선 쪽 주변 지역, 이 관악구 쪽 주변 지역의 어떤 수요층들을 충분하게 서부선으로 연결을 하면서 어떤 그 교통에 대한 어떤 진입이 상당히 좀 용이하게 그렇게 좀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악구 쪽 주변 지역의 뉴태원 사업이라든가 재개발 지역에 있는 사업들도 한번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상당히 좀 많은 내용이 이 안에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요 이제 시간 안에 이제 좀 응축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좀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주시면 한번 좀 많은 세부적인 내용을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2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의 계획대로 이 도시철도망이 구축이 된다면 주변 지역의 가치 상승이 기대가 되니까요. 투자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소장님께서 많이 빠뜨린 부분이 많다, 방송이 좀 아쉽다 하셨는데요. 전화뿐만 아니라 무료 세미나 참석하시면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소장님께서 준비한 무료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오늘도 오후 2시에 세미나를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장소는 2호선 분당선 선릉역 1번 출구 앞에 다봉빌딩 6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재테크 ABC라는 주제로 재테크와 관련해서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자, 소장님과 1대1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또 세미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전화번호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약 필수입니다. 네, 세미나 참여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저에게 계속해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128-8504번, 02-2128-8504번입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고민 사연 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사연은요,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드릴까요? 그 신길 뉴타운 쪽에 아파트를 하나 보고 있는데 네. 거기 실거주 겸 투자로 어떨까 해서요. 혹시 현재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매수를 하신 건가요? 매수 고민이요.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거고요. 신길 뉴타운 아파트 정확하게 어느 아파트인지도 알 수 있을까요? 그 신길 우성 2차요. 알겠습니다. 자, 영등포 신길 뉴타운 쪽에 아파트 매수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실거주 목적, 투자 목적 둘 다 보고 계신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소장님께 점검 받아보도록 할게요.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뭐 재건축도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죠. 네네. 예, 그 이제 앞에 이제 신길 뉴타운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아직까지 저평가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좀 하시는가 봐요. 일단 역사랑 네. 가까이 있고, 네. 예, 뭐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현재 좀 가격대가 좀 약간 좀 많이 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네. 내용을 잠깐 이제 지도를 보고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이제 위쪽에 그 이렇게 이제 신길 뉴타운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제 레미안 STM이라든가 이제 옆에 이제 파크자이라든가 STM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입주가 돼서 지금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것들은 한 2020년, 21년도에 이제 입주하는 그런 아파트들입니다. 네. 이제 우성 아파트는 바로 이 앞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신풍역과 상당히 좀 가까이 위치해 있죠. 네. 근데 이제 우성 아파트에 대한 고민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우성 아파트를 좀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또 네.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또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7호선 안쪽으로 해서 이제 신안선선이 이렇게 들어가죠. 신안선선이 이쪽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이 신안선선이 들어가게 된다면 거기에다 또 파급력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말씀을 좀 파급력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이 현재 상태에서는 이 신길 우성 아파트 이 가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이 우성 아파트에 대한 가격을 좀 말씀드리자면 현재 그 가격대 자체가 현재 올라가 있는 가격대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가격대를 누르게 되면 현재 지금 매매가 자체가 5억에서 한 7억 3천 정도거든요. 네. 예, 그 매매 5억에서 7억 3천이면 이 가격이 좀 올라갔습니다. 이게 최근에 많이. 예, 최근에 많이 올라가서 이 전세가하고는 갭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실거주가 아니고 갭 투자로 하게 되면 좀 약간 보류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내가 실거주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게 좀 남아 있는 거죠. 네. 예, 그런 것을 보게 되면 그래도 현재 상태에서는 좀 보류를 좀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아. 예, 이유는 뭐냐면 가격이 최근에 좀 많이 뛰었습니다. 이 최근에 많이 뛰었다는 건 뭐냐면 네. 실거주민들도 들어가 있지만 네. 소위 말하면 신길 뉴타운에서 이제 30평형대 가격이 어느 정도 선까지는 좀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가격이 낮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이제 8월 달에서 한 7월 달, 6월 달 요때 이제 많이들 구입하신 것 같아요. 갭 투자용으로. 근데 이제 현재 지금 상태에서는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아마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가격 자체에 대한 메리트를 보다는 어떤 갭 투자용으로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추후에 어떤 급매로 해서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살아 있다는 것이거든요. 물건 자체는 잘 보신 것 같아요. 물건 자체를 잘 보셨는데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가격하고 전세가에 대한 대비가 좀 크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면 가격 자체가 좀 올해는 좀 이렇게 좀 변동이 좀 있을 수 있다. 이제 약보합으로 변동이 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좀 네. 여유 있게 기다리는 게 낫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좀 네. 말씀드릴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재건축이에요. 이제 여기 재건축에 대한 어떤 기대감. 소위 말하면 지금 현재 이 아파트 자체가 86년도에 이제 지어진 아파트다 보니까 재건축 얘기가 현재 상태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이 80년도에 재건축이 현재 상태에서 나올 수는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안전 진단에 있습니다. 기존의 안전 진단을 받고 정비 사업 단계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안전 진단을 집어넣어서 또 정비 사업까지 진행해야지만 추진위가 구성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재건축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네. 실거주를 해서 첫 번째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네. 실거주를 해서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거는 올해 안으로서 좀 지켜봐야 된다. 두 번째 이 재건축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내가 들어가겠다고 한다면 현재 지금 상태에서는 안전진단에서도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그런 아파트이다 보니까 기간이 상당히 좀 많이 길어질 수 있다. 왜 안전진단에 대한 어떤 부분 자체가 상당히 조금 뭐랄까요 좀 쉬워진 게 아니라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다 차지하고 네. 그 오래 지켜보고 가격을 좀 이렇게 약보합으로 좀 가격을 잡았을 때 앞으로의 좀 기대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물어보신다면 여기 안쪽에서는 신길 뉴타운이 기존에 만들어졌죠. 네네. 또 이 안쪽으로 해서는 신안산선이 잡히고 있습니다. 네. 이 신안산선에 대한 위력 자체는 상당히 좀 커요. 왜냐하면 네. 서해선에 있는 모든 라인을 이 신안산선을 다 들고 들어갑니다. 서울 안쪽으로. 네.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실거주로 좀 잡았을 때는 올해는 좀 지켜보시고 내년 상반기에서 좀 물건을 구입하시는 걸로 그렇게 좀 결론을 내릴게요. 저기 혹시 네. 전세가율이 지금 30몇 %인데 어느 정도 돼야 잡으면 좋을까요? 그러면 제가 지금 다음에 고민 상담이 있다 보니까 제가 예. 요거 끝나고 바로 또 연결을 전화 드리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당장 매수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셔라 보류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가격적인 부분에도 크게 메리트가 없고 또 재건축을 기대하시더라도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더 궁금하신 점 많으셨을 텐데요. 저희가 방송이라는 한정된 시간상 저희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 소장님께서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문의 주셨던 부동산이죠. 영등포구 신길 뉴타운의 아파트 점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점수 확인합니다. 네, 입지 점수 4점, 호재 점수 4점, 가격 점수 4점입니다. 소장님 모두 4점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점수 주신 이유는요? 네, 제가 좀 가격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일단은 그 가격에 대한 어떤 포인트, 이제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올해 지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지켜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입지하고 호재 부분은 상당히 좀 높은 점수 줬고요. 또 가격에 대한 부분은 현재 그 입지와 호재에 따른 가격에 대한 상승 포인트는 내년으로 좀 잡아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4점, 4점, 4점을 줬습니다. 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세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광섭 소장님과 두 번째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네네, 오늘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저 강서구 하곡동에 네.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매도 시점이 어떤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는 현재 그게 하나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주택을? 아니요, 저 단독주택 하나 있고요. 네. 저 하곡동에 빌라 하나 있고 또 다른 데 조그만 아파트 하나가 있고 3개 가지고 있어요. 현재 3주택자이신 거네요. 네네. 그중에서 지금 화곡동에 위치한 빌라를 조금 매도를 고민하고 계신 분 같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향후 전망 어떻게 할지 좀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바꿔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화곡동의 그 지번이 어떻게 되죠? 424-34입니다. 424-34. 네, 그거 매입은 언제쯤 하셨어요? 제가 한 8년 됐거든요. 8년 정도? 네네. 현재 그 전세 놓고 계시는 거죠? 임대 주고 있어요. 임대. 보증금 네.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받고 계세요? 3,000에 80 주고 있어요. 3,000에 80? 네네. 네, 그럼 뭐 현재 지금 구입하신 거에 비하면 8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지만 그 수익은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네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하나 가지고 있고 자기가 좀 7거주로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어요. 단독주택 지금은. 살고 있고요. 네네네. 그 단독주택은 지금 현재 좀 보유하신 지는 한 30년 됐어요. 30년 정도 됐어요? 네, 30년 동안 살고 있어요, 이 집에서. 예, 지금 현재 다 이제 임대사업자는 현재 좀 안 되어져 있는 상태죠. 네네네. 네. 그러면 오늘 요 고민 상담은 화곡동에 있는 요 빌라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네. 네. 요 위치를 잠깐 보시게 되면 요 까치산역이 이렇게 위치해 있죠. 네네. 그리고 가까워요. 여기 이제 앞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근데 전체적으로 모양을 봤었을 때는 이 가격이 좀 더 오를 것이냐라는 어떤 그게 좀 눈에는 잘 안 보여요. 눈에는 잘 안 네. 보이는데 이거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한 3년 정도는 좀 더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기존에 이제 단기적으로 3년, 약간 이제 좀 더 본다면 5년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까치산역 쪽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이 화곡동은 화곡역과 이 까치산역이 중요합니다. 네네. 지하철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기존에 이제 그 까치산역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현재 지금 2호선, 5호선 이제 지선으로 지나가죠. 네. 그리고 이제 위쪽에 이제 마곡이 위치해 있는 거예요. 위쪽에. 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좀 여기 안에서 이제 화곡동에서 주변에 이제 까치산역에서 이제 부족했던 부분이 뭐냐 이제 이렇게 좀 따진다면 네. 주변에 뭐랄까요 전세 세입자라든가 임차인들이 살기에는 괜찮습니다만 이쪽에서 부족한 부분은 주거에 대한 주변 환경 시설이 아직까지는 열악하다는 거예요. 네네. 그 부분이 좀 단점으로 좀 작용을 하는 거죠. 여기 네네. 같은 경우는
뭐 주변에 이제 뭐 가치시장이라든가 뭐 남부시장이라든가 시장에 대한 주변 지역도 상당히 좀 잘 되어져 편의성은 잘 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이제 주변에 이제 도로에 대한 불편함이 좀 아직까지는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신월 IC 주변 있죠. 바로 밑에 이제 신월 IC가 있고 이 신월 IC 쪽에서 이렇게 해서 목동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목동선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이제 그 목동선 안쪽에 가시잔적 쪽 주변 지역에 이제 블럭이 이렇게 크게 형성이 되어져 있고 큰 아파트들이 현재 지금 없는데 이게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좀 많다는 거죠. 근데 이 목동선 자체는 현재 지금 앞선에 그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현재 지금 재정 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재정 사업으로 진행한다는 뜻은 뭐냐면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선을 만들어줬다. 선을 만들어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재정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되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 신원 IC에서 현재 지금 재무포 터널이 현재 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재무포 터널이 공사를 하게 되면 주변의 환경이 상당히 좀 많이 바뀔 거예요. 공원화가 조성이 된다든가 카페 거리가 만들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모멘텀이 좀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만들어지는 것까지 지켜는 봐야 된다. 그래서 재무포 터널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2020년 상반기에 만들어질 예정이고 목동선 자체가 이게 이제 2년 있다가 이제 그 발표를 할 그런 정확하게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좀 지켜보고 매도 시기를 단기적으로 약간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일단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교통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변의 인프라도 좀 개선이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좀 보유하시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문의 주셨던 부동산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점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수 확인합니다. 입지 점수 3점, 호재 점수 3점, 가격 점수 4점입니다. 소장님, 이렇게 점수 주신 이유는요? 3점이라고 해서 이게 낮게 저평가된 건 아닙니다. 앞으로 애들 호재거리가 좀 아직까지 쌓여져 있는 부분이 있고 주변에 이제 환경 개선 효과는 충분히 좀 마련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좀 약간은 좀 중장기적으로 매도 시기를 좀 잡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이런 내용을 좀 내용이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부동산 상담 시그널 김광섭 소장님과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문자로 온 사연 짚어보겠습니다. 끝번호 1128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자, 서대문구 북과자동 6구역에 지분 8평인 15평의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팔아야 할지 아니면 재건축까지 보유해야 할지 궁금하네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재건축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재건축을 앞두고 어떻게 더 해야 될지 좀 고민하시는 중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거든요. 문자 잘 주셨습니다. 자, 서대문구 북과자동 6구역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장님께 답변 들어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북과자 6구역에 이제 투자 목적으로 임대사업자를 내시고 이렇게 좀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준공될 때까지 그냥 꾸준하게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현재 지금 뭐 가격이 좀 더 올라서 피를 붙여서 파는 것보다는 현재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낫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 좀 말씀을 좀 하나 드리자면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추진의 단계거든요. 이제 조합설립 인가 단계까지는 좀 내년 3월 달까지는 조합설립 인가를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있죠.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동네입니다. 이 안쪽에 보시게 되면 이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 이렇게 있죠. 바로 위쪽에 이제 수색역이 있습니다. 이 수색역 앞에 이제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이 이렇게 좀 진행을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 여기 지금 그 현재 지금 LPG 주유소 부분에 현재 지금 진행을 먼저 시작하겠다라는 것까지는 발표를 했어요. 이제 보시게 되면 이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이 북과자 6구역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형태로 좀 이렇게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바로 이제 도보거리에 위치해 있고 바로 뒤쪽에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뉴타운 지역 이렇게 만들어진 뉴타운 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또 위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재정 촉진지구가 수색 증산 재정 촉진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현재 그 가격대입니다. 현재 좀 중요한 것은 가격대인데 여기 이쪽 안쪽에 보게 되면 안쪽으로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 안쪽으로 잠깐 좀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이렇게 그 가재울 촉진주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여기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지금 현재 DMC 에코자이라든가 DMC 2차 이렇게 좀 아이파크라든가 이게 좀 만들어지고 있고 중요한 건 파크뷰자이 이렇게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기 이제 2019년도 2020년이면 여기 좀 들어옵니다. 현재 지금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 붙어 있는 거 보게 되면 한 30평대의 가격이 약 한 9억 정도 좀 되어져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쪽에 바로 위쪽에 붙어 있는 이 증산 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 또 현재 지금 SK뷰 아파트가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 이건 21년도에 좀 들어오는데요. 현재 그래서 여기까지는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누가 봐더라도 SK뷰 아파트라든가 뒤에서 만들어지는 롯데라든가 자이의 어떤 그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보시게 되면 에코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가격대는 현재 30평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9억 선은 현재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보편적으로. 근데 현재 요거 가재울 뉴타운 6구역 현재 지금 요 6구역을 좀 보시게 되면 6구역은 다른 지역보다 세대수가 더 괜찮고 좀 지역별로 보게 되면 역사랑 좀 가까운 역세권 지역에 있는 아파트이고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붙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격대를 현재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주변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어떤 기준이 되는 아파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중심이 되는 아파트. 그래서 이 중심이 되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만들어지게 되면 가격을 먼저 반영하고 가격이 또 쉽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그 추진위 단계에서 조합 설립 인가 단계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은 조금 있을지언정 위험 부담을 좀 안고 써도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근데 기존에 이제 한 8평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한 30평대에 내가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평대에 진행을 해서 이것을 준공 시점까지 가져가신다면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보다는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 또 하나는 이 수색역 쪽 주변 지역의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이 추진 중 현재 지금 확정이 돼서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쪽입니다. 이쪽에 미디어 센터, 즉 뭐 KBS 미디어 센터라든가 YTN이라든가 또 현재 뭐 JTBC라든가 이런 어떤 그 미디어 센터들이 이쪽에 다 몰려져 있거든요. 충분하게 도보거리가 되면서 직주근접이 또 가능한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전세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기대치도 좀 상당히 좀 높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매도 시기를 잡는 것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좀 많이 살아있다. 또 조합 설립을 진행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입지가 좋은 것들은 조합 설립이 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 좀 기다리셔서 준공 시점까지는 내가 한번 가져가 보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주변에 정말 다양한 호재들을 가지고 있는 곳에 입지 좋은 곳에 다세대 주택 보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진행되는 상황을 잘 지켜보시면서 보유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의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드렸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2128-8504번, 02-2128-8504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소장님과 오늘 첫 번째로 가볼 지역 어디냐면요. 은평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광동에서 통건물 소개해드립니다. 자, 소장님 개요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제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해 있는 통건물입니다. 이 3호선과 6호선, 이 연신내역에 위치해 있고 도보 약 한 6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연신내역이 지금 현재 큰 호재를 좀 받고 있죠. 바로 GTX A 노선이 연신내역으로 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트리플 역세권 지역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통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지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이 내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나한테 적합한 물건이야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대지가 약 한 208평방미터, 약 한 63평 정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구조 자체가 현재 원룸과 주인세대로 꾸며져 있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하셔도 월세 수익은 충분히 나오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현재 원룸 25실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전세와 보증금이 다 맞춰져 있고 월세 수익이 현재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등기 이전 시 바로 내가 월세 수익을 받아가면서 내가 관리하면서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상당히 좀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직주 근접의 입지로 직장인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은 지역, 은평구 불광동입니다. 또 여기에 GTX 노선의 수혜를 받아볼 수 있고 또 재개발 재건축으로 주변 환경까지 개선이 기대되는 곳 은평구 불광동인데요. 자, 입지와 함께 호재까지 짚어볼게요. 네, 이제 그 연신내역, 연신내 이 불광동에 있는 통건물은 이 연신내역에서 도보 약 한 6분 정도 거리에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바로 연신내역에서 구파발로 넘어가는 길에 물건지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제 구파발역 쪽 주변 지역은 바로 은평 뉴타운이 만들어져 있고요. 또 구파발역 쪽 주변 지역은 뭐 롯데몰이라든가 뭐 성심병원이라든가 현재 지금 만들어져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잘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바로 길 건너편이 바로 연신내 로데오 상권입니다. 먹자 상권이 만들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상당히 좀 선호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GTX A 노선이 확정이 돼서 올해 이제 착공을 이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GTX A 노선이 이제 개통되는 시기를 2023년에서 약 한 25년, 늦게는 한 25년까지 내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내가 이 물건을 사서 충분히 월세를 받으면서 나중에 황금성, 매도했었을 때 어떤 황금성을 가져갈 수 있는 매도 타이밍을 2025년 이후에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주변 지역에 있는 배우 수요입니다. 과연 배우 수요가 많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현재 연신내역 같은 경우는 3호선과 6호선이 지나갑니다. 이 3호선과 6호선이 지나간다는 것은 직장인 수요층들을 끌어올린다. 이런 또 이제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고 또 하나는 이 불광동 쪽 주변 지역에 과연 이 많은 수요층들이 있느냐를 보시게 되면 현재 은평 쇼핑몰이라든가 소방행정타운, 은평 성모병원이 위치했는데 바로 가까이에 있는 은평 성모병원만 보더라도 현재 지금 직장인 수요층만 약 한 2,500명 정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방행정타운도 물론 약 한 7만 8천 명 정도를 예상하실 정도로 임차 수요층들이 뭐 상당히 좀 튼튼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고향 쇼핑몰이라든가 고향 가구점이라든가 삼성 테크노밸리라든가 여기에 대한 다른 직장인 수요층만 하더라도 약 한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불광동 쪽 안쪽에서도 충분한 수요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3호선과 6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직장인 수요층을 다 잡아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쪽 주변 지역에서 갖고 왔는 1인 증가 추이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그만큼 월세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이제 개발 호재입니다. 이 GTX A 노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착공이 현재 좀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도 시기, 추후의 매도 시기를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연신내역 쪽과 이 물건지가 있는 주변 바로 그 가운데에 다세대가 이제 밀집되어져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지역적 아파트가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간 1,000세대가 진행 중에 있고 조합원 모집은 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올라간다면 주변에서 도로에 대한 환경 개선 효과로 인해서 집가 상승에 대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건물에 대한 특징을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좀 모던하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대지 면적이 약 한 63평 정도에 만들어져 있고 양쪽 한 8개의 어떤 CCTV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한테 상당히 좀 선호한다. 그중에서도 여성 임차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양쪽에 이제 색깔을 약간 톤을 좀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모던하게 좀 톤을 만들어 놨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안쪽에서는 이제 풀옵션으로 직장인 수요층에 맞게끔 전자레인지, 뭐 전기 쿡탑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풀옵션으로 좀 제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상당히 좀 선호하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좀 은은하게 좀 만들어놨고요. 또 옵션 자체도 상당히 좀 잘 꾸며져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지금 현재 지금 줄을 서서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세가고 월세가, 즉 전세가, 보증금, 월세를 상당히 좀 월세 수익이 좀 잘 나오도록 맞춰져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좀 가격 분석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그 매매가는 한 20억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현재 임대가는 약 한 9억 5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9억 5천만 원이라는 것은 주인 세대 전세를 났을 경우에 그 전세 보증금에 대한 보증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월세 나오는 수입은 약 한 740만 원 돈이 현재 좀 나오고 있습니다. 월세와 관리비 포함해서요. 그래서 월세가 충분히 나오고, 또 대출이 현재 지금 4억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대와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약 한 6억 5천만 원의 투자가 가능하고, 월세를 한 600만 원 이상 또박또박 받을 수 있는 좀 연금형 건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은평구 불광동이었습니다. 3호선, 6호선 여기에 GTX A 노선까지 트리플 역세권에서 직장인들 수요까지 알차게 받아갈 수 있는 통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투자 정보로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요, 장현지구 개발의 중심지죠.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소형 아파트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네, 아직까지도 소액으로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물건 자체가 찾기가 상당히 좀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물건은 서해선 이 시흥시청역에서 도보 약 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을 좀 소개해드리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용도 자체는 도시형 상가주택이고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대수는 약 한 126세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지하 3층, 지상 10층 구매에 7층에 있는 물건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본 물건은 2018년도 6월 달에 준공이 돼서 최근에 이제 분양이 시작된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가는 약 한 1억 1,500만 원, 상당히 좀 저렴하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물건이면서 시흥시청역에서 도보 약 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어떤 임대가 상승이라든가 어떤 그 주변에 이제 만들어지는 어떤 집가 상승으로 인한 기대치가 좀 높은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입지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시흥시청역에서 도보 약 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흥시청역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시흥시청역 자체가 이 서해선입니다. 이 서해선인데 여기에 이제 월곡 판교선과 이 신안산선이 이 시흥시청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 또 2027년이 되게 되면 트리플 역세권 지역에 있는 물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사서 추후에 좀 매도 시기를 잡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그 입지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제3경인이라든가 39번 국도라든가 광백역, 외곽선원도로, 시흥평택간 고속도로가 주변 지역이 상당히 좀 많이 밀집되어져 있기 때문에 업무 시설들이 이 시흥시청역 안쪽으로 좀 많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임대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시흥시청역과 소사역과는 20분 거리고요. 또 신안산선이 착공이 되게 되면 여의도까지 약 30분대, 또 월곡 판교선이 2019년에 착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또 여의도까지는 또 30분대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집가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쪽 주변 지역은 그 시흥시청역 주변 지역 업무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바로 이쪽에 매화산단이라든가 광명 테크노밸리라든가 바로 앞쪽에 있는 그 반월산단이라든가 이쪽에 상당히 좀 많은 직장인 수요층이 밀집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흥시청 안쪽으로 몰리게 되면 임대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또 시흥시청역에서 도보 약 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 직장인에게도 안성맞춤인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그 개발 호재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안산선 복선제철이 올해 착공하겠다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또 월곡 판교선이 현재 지금 확정이 되어져 있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 지역에 소규모 투자처, 1억 한 초반대에 투자할 수 있는 소규모 투자처의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그 시립지역에는 복합 환승센터가 트리플 역세권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뭐 롯데마트라든가 이마트라든가 이런 것도 한꺼번에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만큼 편의시설이 좀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가 현재 좀 조성 중에 있는데 보시게 되면 장현지구 물건지가 있는 거와 지금 현재 광명 시흥에 현재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테크노밸리 사업이 약 한 5km 부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약 한 3,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의 임대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건물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 시흥시청역 트리플 역세권에 인접해 있고 현재 지금 126세대가 지금 분양이 예정이 아니라 선시공 후부장으로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내가 물건을 보고 좀 고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부를 잠깐 보시게 되면 내부는 직장 수요층에 맞게끔 상당히 좀 옵션 구조가 참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게 되면 그 전세가라든가 임대가에 대한 어떤 그 기대치를 보시고 좀 깜짝 놀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현재 좀 임차인들이 맞춰져 있고 현재 좀 분양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서 수익률을 빨리 얻어낼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옵션 자체는 뭐 상당히 좀 구성이 잘 되어져 있고요. 냉장고라든가 세탁기라든가 직장인들한테 필요한 모든 옵션은 풀옵션을 제공했다. 또 화장실 자체가 상당히 좀 넓은 구조로 좀 꾸며져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세를 활용하시게 되면 실투자금 약 한 3,500만 원대 투자가 가능하고요. 현재 월세가 맞춰져 있는 것이 5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 약 한 3,350만 원에 좀 투자가 가능하고요.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또 대출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흥시가 또 올해가 30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의 개발을 통해서 더 발전이 가능한 지역, 더 성장 가능한 지역, 시흥시 장현동에 위치한 아파트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투자 정보나 상담을 원하신다면요,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장님을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도 만나보실 수 있어요. 선릉역 1번 출구 300m 앞에 다봉빌딩 6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재테크 ABC라는 주제로 세미나 진행되니까요. 재테크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은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예약이 필수라는 점 아래 전화번호 꼭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1시간 동안 도움 말씀 주신 김광섭 소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습니다. 02-2128-8504번, 02-2128-8504번 문자 전화 모두 열어두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www.altomato.com에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